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제가 현재 목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면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저는 현재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댁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거의 비슷한 환경이긴 한데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어서 이 작업 환경을 에센셜이라고 하는 기본 환경 말고 글자 작업을 주로 할 수 있는 타이포그라피 그리고 하이퍼링크와 같이 링크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 디지털 퍼블리싱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CS 버전과 CC 버전 공이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세 개의 문제 중에서 1번 문제와 3번 문제의 경우에는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니까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 놓을 거고요. 두 번째인 전자책의 경우에는 하이퍼링크와 단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퍼블리싱 혹은 인터랙티브 폴 PDF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단추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기본 설정되어 있는 작업 환경 말고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보이는데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도 대화창은 똑같이 뜨게 될 겁니다.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하고 계시면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두운 테마로 놓고 하면 눈이 편안하실 수 있어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서로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것도 꺼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켜져 있는 상태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쓰실 테니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지 사이즈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글자의 크기나 선의 두께 값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씁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선들을 배치하고 싶다면 배경 색깔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가이드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친구는 문서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의 퀄리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미지들을 다 고컬로 보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뷰가 티피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페이지가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하이 퀄리티로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겠지만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에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다큐멘트 누르시게 되면 문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은 323, 하이트 높이는 470입니다. 용지는 한 장짜리니까 페이지는 하나짜리로 만들 거고요. 단에 대해서 3개라고 했으니까 컬럼은 3. 그 간격에 대해서 9mm라고 했습니다. 9mm. 여백에 대해서 마진값이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르다면 링크를 풀어주셔야 해요. 탑과 바텀은 20이라고 했습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안쪽과 바깥쪽에 대해서는 15mm, 그리고 블리드
도련에 대해선 기본 3mm로 잡혀 있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그레이트. 작업을 하실 때에 필요한 색상들은 미리미리 뽑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보다는 뽑아 놓은 거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좋아요. 색상들에 대해서 지시된 것들은 스와치 패널에다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뽑혀져 있는 색깔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밑에 있는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추가를 할게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스와치 옵션 뜨면서 색상 값을 넣어주실 수 있어요. OK 단추를 누르게 되면 색상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돼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추가되면 더블 클릭하셔서 필요한 색상 값 넣어주도록 하죠.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를 얘기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라디언트 색상이 들어 있을 텐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dd to 스와치라고 하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색상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쿵 찍으시게 되면 색상값 지시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는 색깔을 3가지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단추는 2개밖에 없네요. 이쯤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칩이 하나 뜨는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들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색깔 콩 찍었더니 여기에선 CMYK 모드가 아니네요. 스타 컬러가 스와치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시 CMYK로 바꿔주면 숫자 값으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그라디언트까지 추가된 걸 확인했습니다. 더불어서 문단의 모양, 단락 스타일도 미리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 친구들도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게 좋겠어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패러그래프, 단락 스타일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영문판을 쓰다 보니까 기본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폰트 패밀리를 한글 글꼴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바탕이든 도둠이든 굴림이든 아무거나 한글로 보일 수 있게 OK 해서 베이직을 맞춰줬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된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전문이라고 이름. 베이직 캐릭터에 보시게 되면 글꼴이 도둠이네요. 도둠. 크기가 15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고 행간은 26. 26자리가 있으면 바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화살표 맞추시면 되겠죠. 자가는 -25 트래킹을 얘기하는 겁니다. 컬러는 CMYK가 모두 0. 캐릭터 컬러에 가시게 되면 저희가 뽑아놓은 색깔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선택이 가능하죠. 가운데 정렬까지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인덴트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얼라인먼트 정렬해 주는 거 기본적으로 레프트라고 되어 있네요. 센터 가운데로 바꿔주시고 OK 하시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목에 대해서도 만들어 줄 건데요. 전문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썼던 글자의 색깔이나 자간들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베이직을 기반으로 다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패러그래프 스타일 더블 클릭하셔서 제목부터 베이직 캐릭터 글꼴 궁서에 20 행간은 24 자간에 대한 언급은 없죠. 색깔로 넘어갈게요. 캐릭터 컬러는 M10의 Y100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네요. 인덴트에 대해서 얼라인먼트는 센터라고 맞춰주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베이직 패러그래프 더하기 더블 클릭해줘서 본문 왼쪽 균등 배치라고 되어 있죠. 인덴트에서 얼라인먼트 정렬해 주는 걸 왼쪽이긴 한데 균등 배치라고 했으니까 left justify라고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단락에 시작 표시 문자는 2줄이다 라고 했는데요.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해요 라고 라인의 개수 정할 수 있고요. 글자는 한 개만 커진다 라고 캐릭터 1이라고 줬습니다. 오케이 단추 누르셔서 필요한 아이들은 다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와 주세요. 필요한 아이들만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들을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지들을 보면 배경 색깔이 이렇게 짙은 색깔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하얀색으로 얹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배경, 도형을 먼저 깔도록 할게요. 대체로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하얀색 배경에서는 하얀색 이미지를 넣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순서를 역행해서 도형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사이즈가 329에 476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단추 누르게 되면 사각형이 일단 만들어졌고요. 채워주는 색깔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스와치 뽑아놓은 색깔 중에서 짙은 색의 파랑 넣어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선은 없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시고요. 요 배치는 더 이상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죠? 움직거릴 일이 없다면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 놓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지들을 이제 넣어두도록 할게요. 파일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가져다 붙이는 거니까 플레이스라고 하시고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림 1번 클릭 드래그해서 그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적당한 사이즈로 제대로 갖고 왔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너무 크게 작게 들어온 경우에는 조절을 해야 되겠죠.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있는지 다이렉트 셀렉션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능이 다른데요.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있으면 액자,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를 늘리겠다라고 해도 안쪽에 있는 이미지는 반응이 없죠. 반대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그림들만 선택한 거가 되기 때문에 요걸 또 크기를 늘리시게 되면 액자는 가만히 있고 안에 있는 그림만 커져서 모양이 또 잘리게 되겠죠. 액자든 그림이든 같이 커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는 셀렉션 툴 눌렀을 때 콕하고 테두리 보이는 그 상태 그대로 크기가 바뀌어라 라고 위쪽에 오토피트 켜두시게 되면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에 대해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효과들 보입니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와 바깥의 그림자 드랍 섀도우 둘 다 체크를 해줘야 되겠네요. 프리뷰로 보시게 되면 그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너 섀도우와 드랍 섀도우 두 개 같이 선택을 할 거예요. 결과물보다 너무 짙거나 거리가 멀거나 가까우면 옵션들 조절을 해주세요. 그림 2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문제에서 그 그림을 텍스트 감싸기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나중에 그 글자들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게 싫은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겠다 라고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선택하시게 되면 주변을 감싸줄 거예요. 5mm만큼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네모나게 선택된 곳 가장자리에 5mm만큼을 감싸주게 되면 글씨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그림 주변까지는 올 수 있도록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옵션을 보시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none인데요. 디텍트 엣지라고 해서 오케이 해보시면 오히려 하얀색 부분이 사라지네요. 알파 채널이라고 했더니 하얀색 부분의 이미지가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하시게 되면 글자들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문제에서는 그림을 다른 데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잔상 남은 건 지워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미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세 번째 이미지에는 하나의 파일에 세 개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있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동글동글한 도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오시면 곤란하겠어요. 캔슬. 동그란 프레임에 가둬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프레임이라고 하셔서 클릭 드래그 어느 정도만큼인지 대략의 크기를 맞추시고요. 그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을 플레이스 하게 되면 그림들이 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콩 찍으면 주변에 갈색 테두리 생성된 거 보이시죠? 실제 액자는 요만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이따만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 그림들 쭉 선택하셔서 위치를 좀 맞추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이미지니까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를 좀 맞출까요? 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획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게 되면 선을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1하고 선은 실선입니다. 두께값을 5포인트, 색상값은 스와치에서 흰색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셀렉션 툴 안쪽에 있는 굿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쌍둥이 화살표 나왔을 때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은 꾹 누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투영해서 볼 수 있으니까 보면서 이미지 배치하시면 좋겠네요.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시고 이미지 보이면 적당히 배치. 1급의 4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1급의 4번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페더 이펙트를 줬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결과물을 보니까 좌우로 흐리멍텅한 것 같지는 않죠? 자, 위아래로 흐리멍텅하게 방향, 앵글값 조절하시고요. 어느 정도 흐릴 건지는 중심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들을 얹도록 할게요. 획이라고 해서 길이 그리고 모양에 대한 언급이 있군요. 라인 툴 들어서 선을 그릴 거고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리면 직선으로 곧게 뻗을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아이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옵션으로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294. 선에 대한 모양과 그 굵기, 색깔 지정된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립스에 대해서도 타원의 크기 정해져 있으니까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펙트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안쪽에 그림자 줘라라고 이너 섀도우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글씨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맞춰주셔야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이펙트 효과를 주실 적에 글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오른쪽 버튼 이펙트가 나오질 않네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얘를 1하고 상자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펙트 나옵니다.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소스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메모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타이핑이 되어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전문 부분을 싹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 글자를 담은 상자 하나를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고 컨트롤 V 붙여 넣으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 몽땅 다 컨트롤 A 선택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전문.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의 위치만 맞춰주시면 돼요. 아랫동네도 마찬가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자 쪼르르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C 복사 하셔서 상자 하나 만드시고 컨트롤 V 붙입니다. 그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러그래프 스타일 제목이라고 넣어주면 바로 적용이 되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를 해서 내용만 바꿔치기 하도록 할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이 친구, 쉬프트 저 친구 같이 선택하시고 알트 드래그 하면 쌍둥이 화살표 나오죠.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고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고 필요한 글자 컨트롤 C 복사 바꿀 부분 컨트롤 V 붙여요. 결과물을 보니까 요 안에도 사이사이에 이미지가 있었군요. 이미지는 복사해서 그 부분만 잘라서 쓰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Alt 누르시면 쌍둥이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 잘라서 옮기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범위를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Alt 드래그해서 복사 필요한 부분들만 셀렉션 전체적인 배치가 다 끝났으면 미리 보기 형태로 프리뷰 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파일의 제작을 끝내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파일의 포맷은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인디자인이고 또 하나는 PDF로군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 주고 들어온 거 불만 없고요. 그대로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첫 번째 포맷은 정리가 됐어요. 다시 한번 PDF로 내보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내보낼 거니까 엑스포트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형식을 PDF 중에서도 프린트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 저장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프린터 표시 마크를 얘기하는 거죠. 모두 다라고 올 마커 오케이 하게 되면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전자책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윕스 폭은 16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195 전체 페이지가 6페이지 필요하다고 하니까 페이지 수는 6이고요. 컬럼 3단입니다. 간격에 대해서 3mm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값을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위아래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에 대해서는 여백값이 서로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진 않지만 위아래 탑 다운 그리고 위아래 탑 바텀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15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블리드도 똑같이 3mm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크리에이트 문제를 시작할 때는 항상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때그때 색상은 스와치에다 모아놓고 바로바로 적용하면 좋으니까요. 단락의 스타일도 미리 뽑아 놓도록 할게요. 우선 스와치 패널 가셔서 제일 막내 동이 클릭하시고 더하기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CMYK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생성된 아이는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넣어주세요.
색상값에 대한 지시사항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었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값,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에디트 스와치 하시게 되면 스와치에 추가가 되고요. 그 아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첫 번째 아이는 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끝자락에 있는 친구 CMYK로 뜨지 않을 때에는 스탑 컬러가 스와치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CMYK로 바꿔주시고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기본 패러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셔서 일단 글꼴 베이직 캐릭터는 한글로 바꿔줄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전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글꼴 바탕에 10이라고 했습니다. 행가는 리딩을 얘기하죠. 16. 자가는 트래킹을 얘기합니다. -50. 글자의 색상, 캐릭터 컬러에 가셔서 미리 뽑아놓은 색상 C 100에 M70.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습니다. 인덴트 가셔서 얼라인 정렬해 주는 거 왼쪽이긴 한데 균등 배치할 거니까 레프트 저스티파이. 반복하시면 되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 더하기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필요한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다 뽑았습니다. 기본인 베이직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형태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한 페이지만 보이고 있죠. 슬라이드 막대 왔다 갔다 해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져 있네요. 페이지를 설정 다시 해주셔야 되겠네요. 페이지 패널 가셔서 페이지의 상태를 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이 친구 V체크 해제시켜 놓을게요. 아래쪽에 떨어져 나와 있는 친구 질질질 끌어서 윗페이지에 가장자리에 찰싹 붙여주시면 양쪽으로 펼쳐지는 거 확인이 되는군요. 마스터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보시면 페이지의 번호를 설정해라. 그리고 짝수 페이지에다가는 삼각 버튼을 이용해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버튼 작업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마스터 페이지를 가기 위해서 현재 A 페어런트 버전에 따라서 A 마스터라고도 뜹니다. A 페어런트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페어런트 상태로 마스터 상태로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페이지의 번호를 넣어줄 겁니다. 페이지의 번호는 항상 이미지보다도 위쪽에 보일 수 있도록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주도록 할게요. 기본 레이어 1번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더하기 레이어 2번 생성됐죠? 거기에다가 페이지의 번호를 넣겠습니다. 글씨 작업을 요쯤에다가 할 거다라고 클릭 드래그.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타이프 메뉴 클릭하셔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 가시게 되면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의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A 마스터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A라고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문제에서 그 마스터 페이지의 번호, 모양도 지시가 되어 있어요. 에이리얼의 볼드 12 색깔 값들 그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가운데 정렬을 해서 상자의 가운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는 오른쪽에도 필요하니까요. 한쪽 잘 만드셔서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일립스 폴리건 보입니다. 폴리건 다각형을 만들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삼각형의 크기와 색상값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5mm에 5mm, 채워주는 색상은 이라고 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C100에 M70,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선이 없으니까 짝대기,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방향 돌려줄게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버튼의 경우에는 이전 페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걸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타이포그라피는 글자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죠.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면 버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버튼이라고 누르시면 버튼을 기능 적용할 수 있겠네요. 왼쪽 버튼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타입은 버튼, 어떤 움직임을 원하는지는 이벤트 온 클릭 눌렀을 때에 액션 아무 작용도 없죠? 더하기 누르셔서 이전 페이지 go to previous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시면 끝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도 마찬가지 클릭하셔서 타입은 버튼, 이벤트 온 클릭 클릭했을 때 또 액션이 없죠. 더하기 누르셔서 go to next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라 라고 해서 연결된 거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링크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타이포그라피로 돌아오도록 하죠. 페이지, 마스터 페이지 작업은 끝났으니까요. 일반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반 페이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페이지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스터 페이지 작업이 끝나면 일반 페이지를 위해서 레이어도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1번 레이어로 돌아와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2번 레이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항상 페이지 번호는 위에 보이게 될 겁니다. 이미지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6번. 파일을 불러올 때 플레이스라고 했는데요.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빨리 불러오실 수 있어요. 컨트롤 D 눌러서 불러오도록 하죠. 1급에 6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주시게 되면 폭포라는 글자가 아마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얀색인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주실 수 있을 거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그림자도 있다라고 했으니 드랍 섀도우도 같이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들을 마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미지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라고 되어 있네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에서 옵션 바꿔주실 수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파 채널 골라주시게 되면 주변이 정리되면서 이미지들만 남게 되는군요. 일급의 8번은 텍스트 감싸기도 필요합니다. 텍스트 랩을 씌워줄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주변을 5mm만큼 감싸 주세요. 일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색상값을 C에 100, 불투명도를 80으로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는 겉에 있는 액자를 색깔 칠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이 그림이 색상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라고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채워주는 색깔 C에 100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도 위쪽에 있는 옵션으로 80 주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 가시게 되면 트랜스퍼런시 투명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0%라고 주셔도 괜찮겠죠. 순서는 맨 뒤로 빼는 게 좋겠네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라고 하면 샌드 투백 맨 뒤로 빠져라 라고 지정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도형들을 얹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이즈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50에 35짜리 오케이. 획에 대해서 3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두께값 맞춰주시면 되겠고 색상 정하시면 되겠죠. 다각형에 대해서 160에 160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부채 모양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일단 동그라미 일립스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고요. 160에 160 색상은 지시된 대로 C의 100짜리로 만들어 줄게요. 거기에서 요만큼만 잘라내시면 되겠죠. 요만큼도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빼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 렉탱글 사각형으로 자를 친구를 임의로 만들도록 할게요. 잘 보이라고 색상은 임의로 두겠습니다. 방향을 각도 45도로 돌려볼까요? 정확하게 돌리기 위해서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을 또 반대 방향으로 쉬프트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요만큼만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하늘색 부분이 나오겠네요. 패스파인더 창을 불러올게요. 윈도우 메뉴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에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와 쉬프트 깜장색의 사각형 동시에 선택하셔서 빼주겠습니다 라고 빼기 옵션 누르시게 되면 완성이 될 거예요. 크기가 살짝 줄어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160에 160 맞춰주면 되겠죠. 효과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리니어 말고 레디얼로 바꿔볼게요. 순서를 제일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방향이 좀 다르죠. 나머지 글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2 들을 거고요.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가 필요하군요. 하이퍼링크의 경우에는 타이포그라피 상태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주소값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하이퍼링크 걸렸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글자의 모양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밑줄이 자동으로 생성된 건 하이퍼링크 캐릭터 스타일이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없습니다 라고 넌 해주시고 캐릭터의 모양 맞춰주시면 됩니다. 에리얼의 볼드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하시고요. 글자를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나머지 3, 4, 5, 6페이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복사하셔서 이어 붙이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붙이시고요. 글자의 스타일, 글자가 상자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 표시가 됩니다. 글자 이어받을 상자를 옆 동네에다가 만들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 만들어 줄 거고요. 넘치는 글자를 이어받기 위해서 셀렉션 툴 누르시고 빨강색의 더하기 클릭.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모양 바뀌는 거 보이시죠? 만들어 놓은 상자의 테두리 클릭하시게 되면 연결이 될 거예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넘치는 글자를 이어받겠다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들 다음에 만들어 놓은 상자 클릭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여야 되는데 저희는 이 오브젝트의 가장자리를 테두리로 랩이 씌워졌기 때문에 둥그렇게 랩을 하나 임의로 써주도록 할게요. 일립스 프레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 일립스를 텍스트 랩을 씌워서 5mm만큼 결과물만 비슷하게 나오도록 수정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미리 보기 프리뷰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시고요. 배치를 살짝살짝 맞춰줄게요. 배치가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하이퍼링크가 잘 걸렸는지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 잘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가시게 되면 EPUB 인터랙티브라고 보일 겁니다. 모든 페이지들이 잘 보이고 있는지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 주소창 뜨는 거 보이시죠? 손가락이 나왔다는 건 하이퍼링크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인터넷으로 잘 이동이 되고 있군요. 삼각형의 단추도 역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양쪽 다 손가락이 보이고 있죠. 링크가 잘 걸렸다는 뜻이고요. 클릭해보면 다음 페이지 이동되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인디자인 파일 먼저 저장을 할 거고요. 내보내기를 하셔야 되겠죠. EPUB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엑스포트 내보낼 거예요. 파일의 형식을 EPUB으로 할 건데요. 문제에서 보니까 픽스드 레이아웃이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는 레스토어 시켜주세요. 레스토라이즈 퍼스트 페이지라고 옵션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OK 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용지 사이즈가 210에 280짜리로군요. 페이지는 두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다큐먼트.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페이지는 두 페이지입니다. 컬럼에 대해서 짝수 페이지와 홀수 페이지가 다르네요. 일단은 2페이지라고 설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간격은 6mm입니다.
여백을 볼게요. 여백이 위쪽과 아래쪽, 안쪽과 바깥쪽이 또 다르죠. 링크가 풀려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시고요. 위아래 도련에 대해서도 3mm 맞춰줘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막내둥이 더하기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색깔이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표시된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클릭, 에디트, 스와치. 중간에 색깔이 더 필요하다면 중간 부분 클릭하셔서 단추를 더 만들어 주시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시켜 주도록 할게요. 베이직은 일단 한글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기본 글꼴, 굴림, 글자 크기, 행간은 리딩이죠. 자가는 트래킹입니다. 색깔값, 컬러, 단락에 시작 표시 문자는 두 줄만큼이라고 했습니다. 드랍캡 이용하셔서 두 줄만큼 라인, 글자는 한 개만 커질 거다 라고 글자 크기 하나.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으니까요. 인덴트 가셔서 얼라인먼트 정렬해 주는 걸 레프트 말고 레프트 저스티파이.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추가시켜 주세요. 단락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다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해주는 아이인데요.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룰 어버브를 룰 빌로우라고 해서 아래쪽에다가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할게요. 0.5 포인트라고 했네요. 룰을 온 시켜주시고 웨이트 두께값을 0.5라고 바꾸도록 하죠. 색깔은 글자의 색깔을 그대로 따라갈 거다라고 선택을 해 둘 거고요. 선에 대해서 컬럼이라고 하면 그 단의 길이만큼 이렇게 길이 맞춰가지고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옵셋 값을 이용해서 글자와 살짝 간격을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값을 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플러스 값을 주시게 되면 위쪽으로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떨어질지는 일단 입력을 해보고 나서 다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는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얼라인먼트 정렬하는 것뿐만 아니라 퍼스트 라인 인덴트라고 해서 첫 줄 얼마만큼 들였을 건지 값을 정하실 수도 있어요. 3mm만큼 왼쪽 균등 배치 레프트 저스티파이 페이지 기본으로 돌아올 겁니다. 페이지의 설정을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위아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페이지 가셔서 배치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V체크 풀어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까이 붙여주시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페이지에 들어온 김에 마스터 페이지를 가겠습니다. B 마스터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는 A 페어런트, A 마스터 뿐이죠. A 마스터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New 페어런트, New 마스터가 뜹니다. B라고 해서 추가를 할 거고요. 페이지는 2페이지짜리로 OK 하시게 되면 B 마스터가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마스터 페이지에서 면주, 요 설명글을 면주라고 해요. 추가를 해주시고 페이지의 번호 또 넣어라 라고 했네요. 페이지의 번호의 경우에는
항상 맨 위쪽에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요. 깔리지 않도록 레이어에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2번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제작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아이보다는 항상 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마스터 페이지 돌아오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랑불 켜지면서 페어런트 마스터 페이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면주를 위해서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클릭 드래그. 면주에 대한 글자, 크기, 색깔, 모양 다 지시가 되어 있죠. 지시사항에 맞춰서 선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그리실 때 삐딱하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성할 거고요. 면주에 대해서 선의 크기, 굵기, 색깔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도 그 상자 이용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 만들어 줬고요. 타입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 가시게 되면 커런트 페이지 넘버 보입니다. B 마스터에 종속됐기 때문에 B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글자의 모양 맞춰주도록 할게요. 타임 뉴 로만.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복사를 해서 쓰면 되겠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레이어 역시 1번 아래쪽에다가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수 페이지는 두 단이지만 짝수 페이지에는 세 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페이지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페이지 툴 이용해서 짝수 페이지 여기라고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진 앤 컬럼 현재 두 개로 컬럼 나눠져 있는 거 세 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페이지 패널에서 나오기 전에 비페어런트에 종속된다라고 우리의 A 페어런트에 종속된 페이지들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플라이 페어런트라고 가시게 되면 페어런트가 현재 A 페어런트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B 페어런트, B 마스터라고 모든 페이지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라고 올 페이지라고 하게 되면 B 마스터에 종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배치할 적에 아무래도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먼저 받쳐주는 게 좋겠죠.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크기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213에 286이라고 크기 지정되어 있죠. 이 아이는 더 이상 움직거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브젝트를 아예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하도록 하죠. 컨트롤 D.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효과에 대해서는 경사와 엠보스, 그림자 조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일급에 15번 클리핑 패스를 적용하세요.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메뉴 옵션 찾으시면 되겠죠? 포토샵 패스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오케이 하셔서 주변 깔끔하게 정리된 거 확인되시고요. 텍스트 랩을 씌워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텍스트 랩 감싸기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얼마만큼의 거리값인지 문제에서 제시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16번에 대해서도 텍스트 감싸기 해주세요 라고 했죠. 텍스트에 랩을 씌우겠습니다.
텍스트에 랩을 씌워진 거 형태를 보아하니 네모지게 씌워졌네요. 결과물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급의) 17번에도 경사와 엠보스, 그림자 효과 똑같이 주시면 되겠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100에 100짜리 그라디언트 패더라고 해서 이 친구 얘기하는 것 같죠?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선형으로 흐릿해지는 건 아니니까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줄 거고요. 그 중심점을 옮겨주실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Send to back. Alt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크기를 다시 맞춰주도록 하죠. 40에 40. 도형의 배치도 끝났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이렇게 둥그렇게 글씨가 얹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둥그런 선 위에다가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꾹 누르게 되면 타입너 패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펜툴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 도착하는 지점 여기라고 해서 둥그런 선을 만들어 줬고요. 타입너 패스를 선택하셔서 그 선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얹어질 수 있도록 커서 깜빡깜빡합니다. 글자들 맞춰주셔야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둠의 28 글자 색깔 가운데에다가 정렬해 주시게 되면 내가 만든 선의 가운데에 쌓이게 될 거고요. 선에 대해서는 굳이 색깔이 있을 필요가 없죠. 셀렉션 툴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글씨만 남도록 해주세요.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복사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글자들 필요한 만큼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를 필요한 만큼 짜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글자 담을 상자 컨트롤 V 붙입니다.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놨던 패러그래프 스타일 전문에 대해선 전문이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상자의 경우에는 단위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두 단락으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상자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 중에서 단을 나눠주실 수 있어요. 두 단으로 나눌 거고요. 간격은 6mm입니다. 라고 하면 양쪽으로 갈라진 거 확인되시죠? 넘치는 글자들은 옆 동네에다가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빨강색 더하기 나왔다라는 건 상자 좁아서 다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글자를 이어받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이용하시고 빨강색에 더하기 클릭하시게 되면 넘치는 글자 요 상자에다가 이어받을 거예요 라고 상자 테두리 클릭하시게 되면 남는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글자들 몽땅 다 선택하셔서 스타일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세 단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렇다면 요 상자도 선택을 하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단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단 나누는 거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프레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넘버 3개, 간격
6mm. 상자의 크기를 결과물과 비슷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완성이 됐으면 프리뷰로 보시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는지 배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지시사항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들은 꼭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결과물을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3년 11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